그 1번 문제부터 보시면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1번은 맞죠? 청약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했고 2번. 일정한 사실행위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 뭐예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그러니까 보통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두 가지 봤죠. 첫 번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하고 두 번째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그러니까 승낙은 없었지만 승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했고 3번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면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자, 그럼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이건 뭐가 되냐면 새로운 청약이죠. 그러면 기존에 했던 매도인의 청약은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얘기죠. 4번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의 청약이 되고 그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러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4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청약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도달되면 철회할 수 없죠. 그런데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의 청약은 도달된 이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했죠. 예외적인 판례니까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던 거고 4번이 틀렸고 5번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후에 도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승낙 기간 넘어가면 청약은 존속력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2번 보시면 동시행항변권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쌍방의 채무가 별개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자, 1번도 중요한 판례였죠. 원래 별개 계약으로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닌데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냐면 특약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죠. 맞는 질문이고 2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 관계는 존속한다. 2번 맞죠? 그래서 동일성을 유지되는 것 예를 들어서 상속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이런 것들은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동시행의 항변권도 그대로 붙어서 따라가는 거고요. 그럼 비교되었던 거 동일성이 상실되는 거 뭐가 있었냐면 경계가 있었죠. 경계라는 건 예전 것이 소멸되고 발생하는 거니까 만약에 경계 계약이 있었다면 동시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라고 했고 2번은 맞는 질문이고 3번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 측에 입각하여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당연한 얘기죠. 3번은 그냥 참고사항이고 4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간에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자,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니까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가 있으면 말소해 줘야죠. 이것도 동시행 관계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 서류만 넘겨주면 될 일이 아니라 가압류까지 말소하는 것이 동시행 관계로 들어간다고 했고 자 5번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5번은 틀렸죠. 5번은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본 판례인데 1, 2, 3, 4번이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푸셔야죠. 5번은 이 얘기인데 우리 심화과정 가서 또 볼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 얘가 이제 채무자입니다. 근데 이제 의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인데 이게 경매가 되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경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경매가 무효였다는 거죠. 그럼 이 경매가 무효라면 이자에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지금 누구 부동산이 넘어온 거예요? 채무자께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얘한테 이게 무효니까 내 거다, 말소해라 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갑이죠. 근데 이 갑이라는 애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뢰하는 채권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채무자를 대위해서 이 사람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거죠. 그러자 이 병은 뭐라고 하냐면 알았다. 이거 무효면 내가 말소해 줄게.
그런데 넌 배당받아갔지.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누가 낸 돈을 배당받아간 거야? 경락인이 낸 대금에서 배당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등기를 말소해 줄 테니 너 이 저당권으로서 배당받아간 금액을 반환해달라라고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했다는 거죠. 그럼 이 등기 말소와 배당금 반환이 동시행관계냐? 그렇게 볼 수 없다. 우리 판례는 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냐면 자, 이 병은 누구에게 등기 말소를 해줘야 됩니까? 갑에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배당금 반환은 누구에게 청구하냐면 을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가 이건 지금 서로 상대방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동시행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발생이 되는데 상대방이 다르다면 동시행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죠. 계약 해제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철회했더라도 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원칙적으로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가 필요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가 들어갔어요? 적법하게 철회했다. 자, 그럼 거절의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최고를 해야 되죠. 정답은 1번이고 2번.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되죠. 협력 의무는 발생이 되니까. 그런데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왜 그렇다고 했냐면 매매 계약에 있어서 협력 의무는 주된 의무가 아니라 종된 의무,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3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이면 최고, 이행기, 이행 제공 다 필요 없다고 했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는 하나입니까? 별개라고 했습니까? 별개로 각각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약정 해제 사유가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판례고 그 다음에 5번.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자, 5번은 뭘 말하는 거냐면 불가분성이죠. 해제권은 행사상의 불가분성과 소멸상의 불가분성이 있었는데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맨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라고 했죠.